암 환자는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대. 원장님, 전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근데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16년째 암 환자와 함께하며 식이요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암요양병원 의사 김철현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엔 굉장히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는다고 정말 암이 사라질까요? 그럼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암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식사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끝까지 보셔야 식이요법에 대한 진짜 오해를 풀 수 있으니 영상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암세포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먹는 달달한 음식, 흰쌀밥, 빵, 떡 등은 암세포에겐 최고의 밥상입니다. 패시티 검사를 할 때 포도당에 방사성 물질을 붙여 링거로 주입하는데 이 포도당은 암세포에 가장 많이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에너지를 훨씬 많이 필요로 하고 훨씬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몸속에 들어가면 암세포가 먼저 다 뺏어 먹고 나머지를 정상세포가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세포, 심장세포 그리고 면역세포도 모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정상세포들이 먼저 굶기 시작하고 결국 몸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입니다. 탄수화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과 낮은 탄수화물입니다. 당지수가 높다는 건 그 음식을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오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떡, 흰쌀밥, 흰 밀가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은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암세포가 그 에너지를 단숨에 가져가 버립니다. 반면에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채소, 통곡물, 견과류, 현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정상세포에 고루 전달됩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를 물으면 간단히 말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뇌가 좋아하는 달고 부드러운 음식들. 그런데 암세포도 똑같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분비될 때 함께 분비되는 IGF-1이라는 물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즉, 나쁜 탄수화물은 암세포에 에너지를 줄 뿐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까지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 앞서 말했듯이 채소, 통곡물, 견과류, 현미 같은 식품들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즉, 혈당이 급변하지 않으니 암세포가 먼저 다 가져가지 못하고 정상세포에도 충분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채소는 80% 이상이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체내 독소를 끌고 나가며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하느냐? 그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밥보다 야채를 먼저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서양식 식단에서 샐러드를 먼저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채를 먼저 먹으면 위에 먼저 머무르게 되고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식이요법을 한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암세포는 물론이고 뇌세포, 심장세포, 면역세포까지 모두 굶게 됩니다. 오히려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항암 중에는 체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회복 속도도 늦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당지수가 높은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탄수화물입니다. 떡, 설탕, 흰쌀밥, 흰밀가루, 단 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채소, 통곡물, 견과류, 현미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전체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을 제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부는 비타민C, 단백질 섭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식이요법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비타민C에 대한 질문은 암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원장님, 저 감기에 자주 걸려요. 비타민C 맞으면 나을까요? 비타민C 주사 맞으면 항암 대신 될 수 있나요?
피곤한데 비타민C 맞으면 회복될까요? 이 질문들에 명확히 답해드릴 때가 왔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필수 조효소입니다. 세포 대사를 돕고 면역력 회복에 기여하며 상처 치유와 해독, 장 건강, 심지어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타민C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비타민C 단독으로 암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암을 이기는 건 복합적인 과정이며 비타민C는 그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제가 비타민C 암연구회 3대 회장을 지내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중엔 항암 대신 비타민C만 맞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비타민C는 분명히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암제의 대체물은 아닙니다. 비타민C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보완 치료제로서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용량에 따라 전혀 다른 작용을 합니다. 저용량일 때는 항산화 기능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고용량일 때는 반대로 세포 내의 활성산소를 유도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사용할 땐 반드시 정맥주사로 전문가의 판단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집에서 무작정 먹거나 병원에서 무계획적으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구용 비타민C를 얼마큼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과거에는 하루 5,000mg 이상, 설사 직전까지 먹으라고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체는 하루 2,400mg 이상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은 전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000mg씩, 총 2,000mg 정도만 복용해도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에서도 비타민C를 경구로 1,000mg만 먹이고 임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효과 없음. 당연합니다. 경구 1,000mg은 혈중 농도로 따지면 200m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농도로 암세포를 공격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량 정맥주사로 혈중 농도를 충분히 올려야만 암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항암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입니다. 암을 직접 공격하는 항암제는 말 그대로 미사일입니다. 강력하고 빠르게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심하죠. 반면 비타민C는 권총입니다. 느리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암세포를 괴롭히고 약화시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정상세포는 비타민C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물로 변환시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정상세포는 보호하면서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표적치료제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매일 맞아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강도 면에서는 항암제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비타민C를 맞아야 하느냐? 정답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항암제를 맞고 있다면 해독과 면역력 회복 목적입니다. 항암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면 암 억제 보조 치료 목적이고요. 암은 없지만 회복 중이라면 피로 회복과 전반적인 건강 회복 목적입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맞아야 합니다. 비타민C는 분명 유용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고용량을 장기간 맞거나 이걸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용량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수술 앞두고 삼겹살, 소고기 많이 먹으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항암 앞두고 몸보신해야 한다며 고기, 보신탕 찾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벽돌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죠. 하지만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몸무게 1kg당 0.81g으로 제시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하루 30g, 남성은 4,050g 정도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고기, 계란, 닭가슴살, 보충제까지 섭취하면서 하루에 80에서 100g을 훌쩍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그런데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분해되지 않은 아미노산 덩어리, 즉 폴리펩타이드 상태로 장에 남습니다. 이 덩어리들이 부패를 일으키고 독소를 생성하며 장점막이 손상되면 혈액 속으로 독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소화 못 시킨 단백질은 영양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앞두고 대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오늘 먹은 단백질이 곧바로 내 몸에 저장되지도 않고 내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장에서 부패하고 방귀 냄새나게 하고 설사하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동물성 지방과 붙어 있습니다. 고기 맛의 본질은 지방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더 맛있고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방과 염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아예 안 먹어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예를 들어 콩류나 견과류에서 적절하게 섭취하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과잉 섭취할 걱정은 적습니다. 대신 맛은 덜하겠지만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 탄수화물은 살찐다, 단백질이 좋은 영양소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고 단백질만 섭취하게 되면 결국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세포 손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는 격입니다. 어찌어찌 가긴 하겠지만 엔진이 망가지죠. 몸도 똑같습니다.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는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암 환자처럼 체력이 중요한 상태에서는 단백질 과잉보다는 균형 잡힌 탄수화물 섭취와 소화 가능한 단백질 섭취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비타민C와 단백질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식이요법을 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들,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건강을 망치는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식이요법, 잘하면 든든한 복음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는 나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은 절대 안 먹는다, 야채만 먹는다, 무염식만 고집한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처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야채만 먹습니다. 그런데 야채는 탄수화물이잖아요. 소금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사람이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식이요법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체력 검사해보면 공통된 패턴이 나옵니다. 모든 수치가 과하게 낮거나 반대로 위험할 만큼 높게 나옵니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대부분 우리 몸을 불균형으로 몰고 갑니다. 질병을 낫게 하려다가 몸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식이요법은 절대로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가며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양과 기간이 충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커피잔 한 컵 분량의 즙만 드시면서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량을 먹으면서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곧 치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채식만 하면서도 채식의 양을 늘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햄버거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칼로리와 단백질, 지방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채식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하루 3끼 내내 정말 많은 양의 채소를 먹어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채식만 했던 환자들을 피검사해보면 대부분 영양 결핍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철분, 단백질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처음 보는 의사들은 오히려 다 정상입니다 라고 판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병원에서는 수치가 과다한 환자들을 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과하게 많거나 혈당이 과하게 높거나 그런 수치들에만 익숙한 것이죠. 반대로 부족한 수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식이요법을 1년, 2년 넘게 하다 보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로가 심해지고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처음보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분명 독소가 빠지면서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다 6개월, 1년 넘게 지속되면 서서히 몸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을 골라야 한다는 것도 맞고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양과 기간, 흡수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했지만 그 채소가 즙 형태로 50m라면 몸에 들어오는 영양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매일 생식한다고 했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 체온 유지도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식이요법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응급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복수가 찼는데 식이요법만 하려는 것은 집에 불이 났는데 냉장고 정리부터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편식과 식이요법을 혼동합니다. 본인의 기준으로 이건 건강하다 고 생각해서 특정 음식만 고집하며 수개월을 지내는 건 식이요법이 아니라 단순한 극단적 편식입니다. 이런 식습관은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 중이라면 에너지 공급과 균형 잡힌 영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과식, 과잉 섭취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운동은 적게 하면서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를 얻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식사량을 줄이고 체중을 감량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중이거나 회복기에 있는 분은 오히려 식사를 줄이면 체력이 더 떨어져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암 환자는 굶어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약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 기간, 균형.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음식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암 환자와 함께하며 직접 확인한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식이요법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실천한다면 몸을 회복하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혼자서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식사의 마무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 암세포의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음식, 그리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소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이 세 가지를 흔히 흰색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이며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포도당이 순간적으로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고 암세포는 그걸 먼저 흡수합니다. 게다가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과 함께 IGF-1 즉 성장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암세포의 비료와 같습니다. 암세포가 먹고 자라고 증식하는 데 딱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육가공식품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식에도 햄이나 소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 피라미드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장 아래,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으라고 권장되는 건 신선한 채소입니다. 그 위에는 통곡물, 그 위에는 단백질 식품, 제일 꼭대기에는 붉은 고기가 위치해 있고 일주일에 0에서 1번 이하로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가능한 한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 집밥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재료, 가공되지 않은 재료, 첨가물이 적은 재료. 이런 재료로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밥상이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특히 암 환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식단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암은 유전보다 더 강한 생활습관 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암 환자의 보호자 대부분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만 식이요법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식생활을 바꿔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채식을 하면 금방 효과를 봅니다. 고혈압 수치가 떨어지고 혈당이 조절되며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암이라는 병은 단기간에 생긴 병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소한 5년 이상 재발 없이 관리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식단에 약간의 여유를 줘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을 넘겼다고 무조건 고기를 먹고 튀긴 음식을 먹고 외식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 가끔씩 허용해주는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신선한 야채, 당지수가 낮은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소량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야채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같은 세포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조효소를 제공합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몸을 살리는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소고기에 많다, 단백질은 고기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채소에 훨씬 더 많은 미량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야채를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고 소화기관에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성 식품이 아예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기에는 고기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를 어떻게 사육했느냐, 어떻게 조리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요즘은 좁은 공간에서 사육하며 항생제, 성장촉진제를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고기를 무조건 믿고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식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첫째, 야채를 식사의 중심에 두세요. 하루 5접시 이상 가능한 한 다양한 색의 채소를 섭취하세요. 둘째,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낮은 형태로 현미, 통밀, 보리 등으로 구성하세요. 흰쌀밥, 흰밀가루, 떡 등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섭취하되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할 경우엔 소량만 저지방 형태로 되도록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조미료와 소금 사용을 줄이고 천일염이나 자연 유래 소금을 소량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특히 첨가물이 많은 음료와 간식류는 철저히 제한하세요. 마지막으로 양과 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좋은 음식을 일주일 먹었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량만 먹는다고 몸에 좋을 리도 없습니다. 충분한 양, 지속적인 섭취, 균형 잡힌 구성.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음식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